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우연히 들어간 여성 전용 마사지샵에서 만난 남성 도우미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은 지 3년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매일 빈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기까지. 모든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 언니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수진아, 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우리 같이 마사지 받으러 가자.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여성 전용이라 편하고 시설도 좋더라.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런 곳에 갈 마음도 없었고 돈도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계속 권해서 결국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마사지샵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 그리고 차분한 음악까지. 마치 호텔 스파 같은 분위기였죠. 접수 직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고객님, 오늘 담당 테라피스트가 남성분이신데 괜찮으실까요? 저희는 여성 전용이지만 경력이 풍부한 남성 도우미분이 계세요. 많은 고객분들이 선호하시거든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여성 전용이라고 해서 온 건데 남성이라니. 하지만 이미 온 김에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마사지는 마사지니까요. 개인실로 안내받았는데 정말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잠깐 후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남성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마치 대학 교수나 의사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목소리도 너무 따뜻하고 정중했어요. 제가 긴장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시고는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 같은데 혹시 어깨나 목 쪽에 불편한 곳이 있으신가요? 아, 네. 요즘 목이 좀 뻣뻣해서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아프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마사지가 시작되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손길이 너무 전문적이고 부드러웠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란 건 다른 거였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어깨와 목의 긴장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으시네요. 그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마사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많이 우시나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요즘 많이 울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는 것 같았달까요. 마사지를 받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적절한 조언도 해주시더라고요. 부인, 슬픔은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추억으로 바뀌어야 해요. 마사지가 끝나고 나올 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몸도 가벼워졌지만 마음까지 한결 편해진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단순히 마사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2주 후 저는 다시 그 마사지샵에 갔어요.
이번엔 혼자 예약을 했죠. 김준호 선생님으로 예약하고 싶은데요. 아, 고객님.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선생님께서 고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얘기를 했다고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에도 역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자꾸 그분에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저도 혼자 지내다 보니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요. 혼자 지낸다고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혹시 가족이 없으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내를 2년 전에 보냈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겪고 계셨던 거죠.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부인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서로 힘든 사람끼리네요. 그날부터 저는 정기적으로 그 마사지샵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2주에 한 번,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갈 때마다 대화가 길어졌어요. 서로의 일상 얘기, 자식들 얘기,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신 배우자 얘기까지. 우리 남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수진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저희 아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당신 혼자 남겨둬서 미안하다. 꼭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상했어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분에게 더 끌리는 거예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달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사지를 받다가 갑자기 그분이 멈추시더라고요. 부인, 혹시 목걸이 어디서 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늘 착용하고 다니는 금목걸이를 보시더라고요. 아, 이거요? 남편이 결혼 20주년 때 선물해 준 거예요. 왜요?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마치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달까요? 아니에요. 그냥 예뻐서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후로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거든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단순히 목걸이가 예쁘다고 물어본 건 같지 않았거든요. 그분의 표정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시고 자꾸 제 목걸이를 힐끗힐끗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사지를 받고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복도에서 그분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형, 정말 확실해. 그 목걸이가 정말 우리 형수가 하던 거야? 똑같다고? 무슨 소리지? 저는 몰래 들어보기로 했어요. 알겠어.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만약 정말 그거라면 이거 정말 큰일이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저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마사지가 끝나고 나올 때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인,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갑자기 웬 남편 이름을 이상했지만 대답했어요. 김태준이요. 왜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달까요? 김태준요. 목소리까지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혹시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흔한 이름이라서요. 하지만 거짓말인 게 너무 뻔했어요. 분명히 제 남편을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분의 반응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목걸이, 남편 이름, 그리고 그 전화 통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직접 물어보기로 한 거죠. 마사지샵에 가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 봤는데, 혹시 제 남편을 아시는 게 아닌가요? 그분이 크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목걸이 보시고 표정이 이상하시더니 남편 이름 들으시고는 완전히 놀라셨잖아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인,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로. 뭘 모른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인의 남편 김태준 씨. 제 형입니다. 뭐라고요? 형이라고요? 잠깐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라니. 김태준 1965년생 대한건설 다니셨죠? 부인 이름은 수진이고요. 제가 아는 남편의 정보를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김준호입니다. 태준이 형의 친동생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준호. 그러고 보니 남편이 생전에 동생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당황하고 계셨어요. 부인 아니, 형수님. 저도 정말 몰랐어요. 형수님을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동생과 형수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만나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게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도 형수님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에도 못 갔거든요. 그때 해외에 있었어서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남편 장례식 때 동생이 오지 못해서 화환만 보냈었던 것을. 준호 씨였구나. 정말 갑자기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들은 뭐가 되는 거죠?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만약 제가 알았다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너무 복잡했어요. 시동생이라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이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형수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었거든요. 일단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준호 씨에게 느꼈던 감정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까지. 3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어떤 얼굴로 준호 씨를 다시 만나야 할지, 아니 만나기라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넷째 날 아침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준호 씨가 서 있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어떻게 여기를. 형이 생전에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인사드리러 오려고 했었는데 그분도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신 것 같았거든요.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거실에 앉아서 서로 한참 말이 없었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먼저 준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제가 형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건 아닌지 계속 그 생각만 나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둘 다 몰랐던 일이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의 부인에게 그런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정말 솔직한 말이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미안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그때 준호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형수님,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형한테 가서 사과하러 가고 싶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 산소에 가자는 얘기였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남편이 잠들어 있는 산소로 향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가 정말 오랫동안 절을 하시더라고요. 형,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형수님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저도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나무잎들이 우리 주위로 떨어지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준호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형한테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준호야,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수진이 좀 챙겨줘라. 혼자 두기가 너무 안쓰럽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때는 형이 왜 그런 말을 하시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형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건 아닐까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넓은 세상에서 서로 모르는 채로 만났다는 게 정말 우연일까요? 형수님, 저는 이제 확신이 서요. 형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형수님이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걸 보고 계셨던 거죠.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죄책감보다는 남편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 봐요. 형수님도 저도 아직 마음 정리가 덜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산소를 떠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편에게 용서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마사지샵이 아닌 평범한 곳에서 형수와 시동생으로서 말이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남편 얘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의 일상도 공유하면서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는 좋은 가족이 되었어요. 준호 씨는 제게 든든한 시동생이 되어 주었고 저는 그분께 따뜻한 형수가 되었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남편 산소에 가서 안부를 전해요. 그리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의지하기도 해요.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준호 씨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형수님, 형이 정말 좋은 선물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셨잖아요. 정말 그래요. 남편은 떠나면서도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친동생을 보내주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마사지샵 중에서 하필 그곳을, 수많은 테라피스트 중에서 하필 준호 씨를 만난 것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혼자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그게 사랑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분명히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그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경험을 나누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감동적인 인연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